좀 설치해야 되니까 벽 좀 뚫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다른 세입자들도 에어컨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경우는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이 정도는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집주인도 다른 세입자도 여기서 어차피 뚫어야 되니까 뭐 해주세요라고 할 경우에는 연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거죠. 생활하자 원상 복구 범위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살펴보려면은 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하자가 있고요. 네. 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 집이다. 근데 벽지를 막 아이가 심하게 낙서를 한 경우 많아요. 네, 아주 심하게 낙서를 한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네.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마룻바닥인 경우에 뭐 통상 뭐 흠집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뭐 이 세입자가 그 화분에 물을 잘못 주다가 그 바닥이 마루가 썩었어. 썩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오래 살아서 네. 어쩔 수 없이 뭐 자연스럽게 낡은 것들은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특별히 어떤 행위를 통해서 네. 그 집이 망가진 게 아니라 네. 어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되거나 마모되는 경우에는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분쟁이 있겠다. 이거 주인들 네. 주장이랑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세입자는 약간 이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을 아닙니까? 을 세입자는 뭐 이게 집주인한테 을 아닙니까? 예. 이게 특히나 요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세입자가 소극적인 부분이 되는 거는 예. 이제 세입자가 이 계약이 종료가 되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원상회복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해서 집주인이 이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까 봐. 안 돌려주는 거는 뭐 어쨌든 돌려줘야겠지만 늦게라도 돌려주면 골치 아픈. 그러니까요. 그 시기 딱딱 맞아야 되거든요. 이사 갈 송금 때 시기는 있어야 필요한데 이 집주인이 늦게 돌려주는 게 될 경우 그러면 또 새로운 집에 대해서 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세입자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좀 사정하고 배려를 요청해서 좀 적정한 수준으로 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세입자분들이 집주인에게 먼저 내가 이사갈 계획이라든지 송금 날짜 이런 거를 미리 알려주게 되면은 추후에 이제 전액 전세금 반환 거절을 통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집주인에게 바로 물을 수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얘기 나눈 사례 이외에도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영상을 확인하시죠.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까 그 집이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미나 씨. 그런데 이 뒤에 현관문 잠금 장치가 잠기질 않습니다. 계속 이러네. 또 주인한테 얘기해야죠. 바꿔달라고 해야 되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물이 안 나와요. 수전 이거 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해야죠. 주인 거니까. 문이나 수도나 다 주인 거잖아. 왜 이런 거야? 온수를 풀었는데 왜 찬물만 나와? 보일러 고장. 보일러가 고장 한 났다. 3, 4년에 한 번씩 일어나죠. 보일러 고장. 보식이래. 선생님. 305 아가씨 아니야? 네. 무슨 일이야? 여러 채를 가지셨나 본데요. 집이 많으시구나. 이거 아무래도 교체될 것 같은데. 도우락도 고장나고 보일러도 고장났다고? 그 아가씨가 험하게 쓴 거 아니야? 그게 왜 갑자기 에이, 고장이 나? 저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장이 났다고요. 어쨌든 도우락도 수리해 주시고요. 보일러 수리 비용도 주세요. 그럼 아가씨가 과실이 없다는 증명해봐. 그럼 내가 생각해볼게. 어렵다 이거. 전월세 살 때 뭐 고장 나면 골치 아프거든요. 골치 아프죠. 특히 저 현관문 잠금 장치가 은근히 또 잘 고장이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교체 수리 비용 누가 지불하는 게 맞습니까? 알려주시죠, 변호사님. 네, 이 잠금 장치 경우에 이 잠금 장치가 고장났을 때 노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건전지 교체인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니까 건전지를 교체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금 장치가 뭐 고장이 났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네, 민법에서 네.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 집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뭐 집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줘야 된다라는 의무인데 뭐 현관문 잠금 장치 그리고 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는 아니,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법이 맞는 게요. 네. 내가 세대로 살잖아요. 네. 도어록을 내 돈으로 교체를 했어. 네. 이상한데 그럼 내가 내가 가져가는 거 가져가야지. 아니잖아요. 내가 다음에 가져가고 그 집주인도 전에 쓸 거 아닙니까? 너무 화를 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따지든 이상 거기에 더해서 아까 보일러. 네네. 그 집주인이 뭐 아가씨가 고장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보일러도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만약에 고쳤어. 보일러 뜯어갑니까? 네. 아니잖아. 보일러도 네. 당연히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보일러도 어떤 집의 필수 설비이기 때문에 이런 집의 필수 설비, 네. 뭐 물이 안 나온다거나 수도가 갑자기 고장 났는데 뭐 세입자들이 그거를 일일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선을 해줘라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네. 보일러가 한겨울에 고장 나면은 너무 찬물이 나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네. 법에서 또 내가 먼저 고치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런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라도 돈 받을 수 있게 네. 일단은 급한 대로 내 돈 주고 고쳐놓고 네. 영수증 첨부해서 네. 주인한테 보내서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느냐 제가 해봤거든요. 예. 정확하십니다. 한이 많아요. 그걸 또 주인한테 말하면 좀 그렇고요. 예. 또 부동산 맞아요. 통해서 네, 말하면 네, 네. 문제가 없이 아, 깔끔하게. 맞습니다. 정확하죠? 네, 예, 제가 정확하시네요. 많이 해봤습니다. 예. 아니 근데 또 궁금한 게요. 요즘 같이 정말 뭐 폭우로 인해서 네. 뭔가 집이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런 이거 수리. 좀 애매한데? 이거 어디에다 해야 되나? 좀 애매한데? 천재지변으로 집이 파손됐어요. 그래서 집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집 수리를 요청하는 게 맞는데요. 네.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게 모두 망가졌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집주인에게 모두 물을 수가 없는 게 예. 천재지변이라는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이런 가전제품 수리비까지 전부 다 요구할 수는 없는데요. 네. 만약에 이전에 뭐 집에 벽에 금이 갔거나 네. 뭐 수도 시설에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세입자들이 바로 집주인에게 미리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네. 천재지변은 집주인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마냥 집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천재지변은 집주인에게도 뭐 무조건 물을 수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정도는 내가 고친 다음에 네. 깜빡 잊고 맞아, 네. 맞아. 말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나중에 들어서 생각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뭐가 고장 났을 때 고쳤어요. 근데 너무 뒤늦게 말하면 혹시나 뭐 보상을 못 받는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예. 집을 내가 수리를 한 다음에 이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고 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어떤 필요한 비용이었다라고 하면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고 나서도 네. 그때 청구할 수가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예의상 네. 세입자도 만약에 조금 흠이 있는 거는 좀 네. 빨리 말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더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커질 수 네,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예, 법에 또 한 가지 예. 이 세입자의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 네. 네, 어떤 집에 문제가 있다,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집주인에게 곧바로 알려라. 이런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요? 이런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거는 집에 흠집이 있을 때 이것을 빨리 고쳐서 큰 손해로 확대되지 않게 집주인에게 알려라라고 네.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분쟁까지 가기 전에 미리미리 집주인과 세입자가 철저하게 뭐 지키면은 분쟁까지 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 분쟁이 발생이 된다면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네. 여기서 세입자와 집주인의 얘기를 모두 들어보고 분쟁을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집주인이 여기에 분쟁 조정 결정안에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때 조정안은 소송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계약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서요. 네. 특약, 그러니까 그 당구장 표시 딱딱 해서 특약 넣는 거 중요하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특약을 수리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넣어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럴 때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서로 간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그 대화할 때도 다 이제 메시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근거를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나중에 참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세입자가 살다가 네.
계약 기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네.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있죠, 있죠. 이럴 때 뭐 부동산 뭐 복비라든지 이런 거 누가 부담을 당연히 나가는 분이 요거는 사실은 이제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웠다라고 해서 주는 어떤 뭐 벌칙이라든지 위약금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사실은 내가 계약 기간 종료 전이지만 먼저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가세요. 그 대신 뭐 복비를 부담하세요라고 서로 간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지 어떤 관행처럼 되어 있지만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만약에 네. 무슨 서로 간에 분쟁이 있어서 나가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임차인이 그런 복비를 낸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뭐 이사를 못 한다고 하시지만 또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네. 아무쪼록 법적 분쟁들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